자, 동의 받을 때 자, 하나의 토지나 건물을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더라. 공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표 하나. 또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요. 지상권 설정돼 있다. 역시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대표 하나.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 어떤 경우예요? 부러운 경우인데 부러운 경우라도 관계없이 한 명. 그리고 여러 토지나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똑같아. 공유자가 같다. 그럼 이때도 공유자 대표 하나. 그래서 공유하고 있던 지상권이 설정돼 있던 여러 토지나 건물 갖고 있던 공유자가 같든 다 한 명으로 산정해갖고 동의받습니다. 그럼 첫 번째 A, B, C 세 명이 공유한 한 필지의 토지에 하나의 주택,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D가 있다. 그러면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각각이죠. 각각.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이게 지상권하고 차이점. 토지에 지상권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각각이 아니고 대표 하나. 그런데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각각. 그러면 토지는 A, B, C 세 명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대표 한 명. 그 다음에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D, 건물 소유자 한 명. 그 다음에 세 필지에 나대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E가 있다. E가 세 필지를 소유하고 있대요. 어떤 경우에요? 별로 부럽지 않아요. 코딱지만한 거 세 필지 갖고 있으니까 그닥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혼자서 세 필지 갖고 있어도 관계없이 한 명. 그 다음 한 필지에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하고 지상권자 G. 그럼 지상권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대표 하나. 그래서 첫 번째에서 2명, 두 번째에서 1명, 세 번째에서도 1명. 그래서 4명으로 산정됩니다. 자, 요게 근래 2번이나 단독 기출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다 정답은 4명이었어요. 다 4명. 그래서 정답은 다 4명이었는데 아무튼 비슷하게 2번이나 그냥 단독 기출. 그 다음 49번. 정비사업 조합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조합은 우리 시험에 그냥 무조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죠. 그래서 조합, 작년에는 정비법에서 조합만 그냥 3개 나왔어요. 3개. 조합이 그냥 반땡. 1번,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4, 3, 2, 1 동의를 각각 받아갖고 좋았는데 시도지사한테 인가가 아니고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받습니다. 시장군수 등. 분수만 또 보고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정비법에서 인가는 무조건 누구한테 와서 받는 거냐? 시장군수 등. 조합 설립 인가든 사업시행계획 인가든 관리처분계획 인가든 인가는 다 시장군수 등에게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토지면적 5분의 4가 아니고 4분의 3. 4분의 3 이상의 동의.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별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고요. 그런데 재건축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다. 주택단지 아닐 때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 3분의 2. 그래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에 포함됐다. 이때는 433입니다. 4332. 동의를 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은 4321. 주택단지 밖에 재건축은 4332. 그래서 막상 뭐 각각 볼 때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섞어놓으면 이제 헷갈린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조합은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가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조합. 이제 도시개발법 모르는 법이죠. 그래서 개발조합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입니다. 개발법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여기다 리모델링 조합 하나 더 껴면은 바로 헝클어져요. 머리가 그냥 헝클어지니까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토지 등의 매매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됐다. 이때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시장운수 등의 인가받아야 된다. 저 조합 설립 인가받고요. 변경할 때도 똑같이 변경 인가받아야 돼요. 변경 인가받으려면 원칙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에요.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은 그냥 변경 인가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변경 인가. 그런데 뭐가 틀렸냐? 조합원 교체.
바뀐 조합은 이런 고쳐 써놓는 거, 이런 경미한 변경은 의결도 필요 없고 그냥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상의 변경은 신고만 해라. 그럼 경미한 거, 조합은 바뀐 거 또 뭐 있어요? 사무실 이사한 거, 이런 경미한 변경은 의결도 필요 없고 그냥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6번에 조합은 따로 등기 안 해도 설립인가 받은 때 성립한다. 택도 없어요. 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며칠 내 등기? 30일 내. 점점 이제 갈수록 쪼그라드는 거죠. 오늘 올 때는 자신감 충만했는데 바로 몇 문제 풀지 않고 그냥 더 쪼그라들어요.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해야 성립하는 법인. 그래서 법인이니까 조합에 한해서 정비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요. 그럼 8번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택도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입니다. 재개발은 동의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조합원인데 재건축만. 그래서 우리 공법 통틀어갖고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것은 뭐만? 재건축. 재건축만 동의한 사람이 조합원.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 누구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 한 1000번은 하는 것 같아요. 재건축 조합원이 누군지.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 그 다음 10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정비사업의 건물이나 토지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저 뭐 때문에 틀렸어요? 상속.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상속. 이혼은 제외. 상속받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할 때는 조합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원칙 조합원 교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합원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원칙부터 그냥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깨니까 5만 개 다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지는 양도할 수 있는 게 원칙에 얼마든지 재개발 주택을 사면 재개발 조합원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양도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만 못하게 하는 거냐.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조합원지 양도를 제한합니다. 근데 양도 제한하는 시기가 달라요.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그 2회차 모의고사에 딱 틀리고 그래도 그냥 전혀 반성이 없는 거죠.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는 조합원지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즉 양도가 안 돼요. 여기서 양수라고 할 때는 매매, 증여, 권리 변동 가져오는 모든 행위인데 상속과 이혼은 제외.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원래 건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데 상속받았으니까 얘는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다시 예외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지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죠. 세대원이 모두 이전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거는 뭐 주택법과 똑같은 거니까 정비법에서는 고유 개념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자로서 몇 년 이상 소유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의 예외 다시 예외까지 그 다음 50번 정비사업조합의 기관에 관해서 틀린 것은 여기 조합의 기관이라고 할 때는 세 개 있네요. 집행기관으로서 2번 의결기관으로서 총회 대유기관으로서 대의원회 임원 총회 대의원회 정비사업조합은 다 필수 다 둬야 됩니다. 둘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다 필수적으로. 그리고 1번에 토지 등 소유자 100명 미만일 때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있던 거 없어요.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2번은 반드시 둡니다. 조합은 몇 명이냐 관계없어요. 무조건 두는 필수적 기관. 그 다음 2번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의 거주기간 1년 이상이 된다. 적어도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든지 또는 조합 2번의 작용요건 또 뭐 있어요? 토지나 건물을 몇 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5년 이상 소유. 이 둘 중에서 한 가지 요건을 갖춰야 임원이 됩니다. 그리고 임원이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당연퇴입니다. 당연퇴.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을 5년 이상